지난달 20일 BNK 경남은행은 금융감독원의 횡령 혐의를 보고했습니다. 서울투자금융부에서 일하던 이모 부장이 78억 원가량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즉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부장이 484억 원을 더 횡령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모두 562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장의 횡령은 7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상환자금 77억 9천만 원을 가족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자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서류를 위조해 더 큰 돈을 빼돌렸습니다. 자금 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326억 원을 빼돌리고 상환자금 158억 원도 유용했습니다. BNK 경남은행은 수백억 원의 돈이 사라졌지만 7년 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정확하게 위조하다 보니까 우리도 발견하기가 솔직히 어려웠어요. 키로키스라는 걸 도장도 위조하고 다 위조를 하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고가 개인의 일탈 유예에도 은행 내부 통제 실패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장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 동안 같은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통제를 위한 순환 인사는 없었고 은행 자체적인 내부 감사도 허술했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예상이 가능한 사고 수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걸러지지 않았다는 거는 그렇다고 하면 내부 통제 실패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의 서울투자금융부와 경남창원 본사에 검사반을 투입했고 내부 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도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도 이 씨의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BNK 경남은행은 이 씨의 부동산과 예금을 가압류하는 등 채권 보존 조치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새마을금고, 우수 새마을금고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달 이곳에서 근무하던 과장급 직원이 경찰을 찾아와 자수했습니다. 오랜 기간 몰래 고객의 돈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직원은 이 지점에서 30년 넘게 근무했는데 주로 은행 창구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직원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 동안 고객 돈 40여억 원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법은 돌려막기였습니다. 이 직원은 고객이 가입한 예금이나 적금을 맘대로 해지해서 돈을 빼냈습니다. 고객이 만기일이 됐다며 돈을 찾으러 오면 다른 상품에 가입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고객이 가입을 거절하며 돈을 달라고 하면 다른 고객 계좌에서 돈을 꺼내 돌려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 정보를 이용해 출금 동의서까지 위조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새마을금고 측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 같은 건 없었나요? 원래 내부 통제 시스템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작동이 못한 거예요. 이 직원은 횡령한 돈을 생활비 등에 써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금융기관이나 기업에서 직원들의 횡령 사건이 잇따라 들통나자 압박감을 느껴 자수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피해 고객들이 아직 돌려받지 못한 돈은 11억 정도. 새마을금고는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사에 착수하는 한편 피해액에 대해선 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상급자와 함께 범행했다는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와 우리은행 등 수십억 대 이상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곳이 올해 들어서만 7곳으로 늘어났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KB저축은행 본점입니다. 기업 금융 업무를 담당하던 40대 직원은 지난 2015년부터 6년여 동안 회사 돈 94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기업의 대출 문서를 조작해 동료 직원을 속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업 고객은 기존에 승인받은 한도 안에서 대출금을 나눠서 빌릴 수 있습니다. 가령 50억 원 한도로 대출을 승인받았다면 그 안에서 기업의 필요에 따라 중도 출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기업의 요청이 없는데도 가짜로 서류를 꾸며 담당자에게 전달한 뒤 본인이 쓰는 계좌로 돈을 이체받았습니다. 기업 대출은 매달 이자를 내는 방식이 아니어서 해당 기업은 이 같은 사실을 몰랐습니다. 경찰은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직원이 빼돌린 돈의 90% 이상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습니다.
KB저축은행은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윤리의식 제고를 통한 고객 신뢰 회복에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 부재에 대해서는 최고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묻고 횡령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벌을 해야지 최소한 이 반복되는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나. 최근 우리은행 직원이 614억 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지난 5년간 금융권에서 횡령으로 적발된 임직원은 174명, 규모는 1,000억여 원에 달합니다. 횡령이 발생하는 구조도 문제지만 적발까지 늦다 보니 환수된 금액은 전체의 11.6%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600억 원대 초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한 서울 중구의 우리은행 본점. 기업 개선부 차장급 직원인 전모 씨가 경찰에 자수한 지 하루 만에 전 씨의 동생도 어젯밤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전 씨를 상대로 빼돌린 돈의 사용처를 추궁하던 과정에서 동생의 공범 혐의를 포착한 겁니다. 전 씨는 횡령금 일부를 선물 옵션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했고 나머지는 동생의 사업에 투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빼돌린 돈에서 상당한 액수가 동생의 사업에 들어갔다는 건데 해외 골프장 개발과 관련된 사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 직원도 아니고 전혀 알 수가 없죠. 같이 고소를 하신 건 아닌 거죠. 그럼요. 이들 형제는 지난 201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은행 직원인 형의 주도로 은행 돈 614억 5천여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빼돌린 돈 대부분은 과거 대우 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가전업체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할 계약금이었습니다. 경찰은 사라진 돈의 행방을 추적해 범죄 수익을 환수할 계획이지만 이미 전 씨가 마지막으로 돈을 인출한 시점이 4년 가까이 지나 환수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경찰은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생에 대해서도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4대 시중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장기간 수백억 대 횡령이 발생했는데도 찾아내기는커녕 적합 판단을 내려온 회계법인 두 곳에 대해 감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